네, 330 온에어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고려하연 집중투표제 통과 가능성과 다음 주 열릴 임시주총 이후의 주가 전망입니다. 그 고려하연 주가가 최근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 공개 매수 이전 수준인 50에서 60만 원대 대비해서 여전히 높습니다. 그 공개 매수가 끝나면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 했었는데 공개 매수가 끝난 상황에서도 경영권 분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주가가 80만 원대 위에서 상회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인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23일에 있을 임시주총 결과에 따라서 경영권 분쟁 양상이 어떻게 될지 살펴보고 이런 내용들 좀 주가 전망까지 김경은 이데일리 증권부 차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고려하연 경영권 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승부처가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임시주총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어떤 소식, 뭐 뉴스거리를 봐도 집중투표제가 많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뭔지 좀 핵심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집중투표제 말이 굉장히 추상적이어서 네. 사실 뭐 기자들도 이걸 자세하게 들여다보기 전까지는 네. 내용을 좀 알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핵심적으로 제가 봐야 될 건 딱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두 가지만 짚어보면 되는데 첫 번째가 일단 이 제도가 뭐냐라는 네. 건데 이거는 이제 이사를 선임할 때 그 주식 한 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주식을 만약에 한 주를 갖고 있다면 이사를 선임해야 되는 숫자가 만약에 10명이다. 그러면은 표가 10개까지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중요한 사항은 그 상법상 이 집중 투표제를 네. 정관에 넣지 않은 자산 2조 이상 상장사가 정관을 바꿔서 집중 투표제를 제도를 도입을 하려고 하면 3%가 넘는 그 대주주들을 그 주주들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된다는 그 두 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 3% 룰이 적용된 이유는 이게 소액 주주들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대주주의 집중 투표제 도입 시도를 이렇게 막기 위해서 만든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례는 보니까 많지는 않더라고요. 우리나라 이게 도입한 게가.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2024년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지배구조 현황 이렇게 매년 발표하는데 집중투표제 도입한 기업은 조사 대상의 3.8%에 불과했습니다. 굉장히 낮고요. 네. 실제로 이게 실행된 사례도 작년 4월에 KTNG 대표이사, 사회이사 선임 딱 한 건에 불과했습니다. 네. 뭐 이 사안의 경우에는 이제 좀 특이한 게 소액 주주가 아니라 그 최윤범 고려하연 회장이 집중투표제 도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특이점이 있는데요. 네. 이 제도를 이제 고려하연 사안으로 적용을 좀 해보면 MBK와 영풍 측 지금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영풍 측이 14명의 이사를 추천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집중투표제가 도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한 주에 대한 의결권이 14표 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표가 중요한 게 한 후보자한테 몰아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액 주주라고 하더라도 이제 특정 후보의 표를 몰아줌으로써 이 자신이 원하는 이사가 이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거고요. 뭐 반대로 이제 MBK랑 영풍은 최대 주주로 이미 올라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제도 도입 시 의결권이 소액 주주한테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 MBK 영풍은 이 3% 룰 적용되는 집중투표제 도입 표결에서는 표대결에서 아무래도 좀 밀릴 수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일 네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결국엔 그 집중투표제 안건이 이게 통과가 될 것이냐 요거일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이게 정관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관 변경은 상법상 이 통상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 네. 이게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과연 이게 통과가 될 수 있을까? 네. 고려하연이 원하는 대로 네. 그런 의문점이 하나 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살펴보면 네. 지금 MBK 연합이 이 3% 룰을 적용을 받게 되면요. 원래 지분이 지금 한 47%, 네. 거의 과반에 가깝습니다. 예. 이 과반의 지분율이라고 하면 지금 집중투표제가 도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14명의 이사를 본인들이 원하는 이사를 선임하면 굉장히 유리하죠. 네. 네, 과반만 통과하면 되니까 그렇죠. 3%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 표는 충분히 획득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집중 투표제가 도입이 되게 되면은 70%가 거의 공중에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47%가 지금 MBK 연합이 세 군데에서 지분을 나눠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13.84%로 의결권, 그러니까 3%이면 9%여야 되는데 왜 13.84%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고려아연의 경우 자사주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뺐을 때는 네. 환산하면 한 14% 정도 됩니다. 근데 반대로 또 최 회장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네. 지분이 굉장히 많이 쪼개져 있어요. 예, 이게 대대로 내려오면서 지분이 굉장히 친척들도 많고 해서 3% 넘어가는 게 잘 없습니다. 그래서 50명과 그다음에 하나그룹 등등 포함해서 우호 지분이라고 평가되는 곳들 다 합하면 그래도 39%에서 34%로 거의 차이가 그대로,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은 얘네만이래. 이 분들만 그들만. 그들만 예, 네. 그들만 3% 이상을 가진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들을 다 의결권을 상쇄했을 때 그럼 또 환산을 또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최윤범 회장 측의 유효 지분율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차, 한화, LG화학, 트라피구라 같은 기타 우호 지분을 싹 다 합했을 때 한 58%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러면 과반을 확 넘어서게 되는 거죠. 네. 근데 반면 이제 MBK 영풍은 23%로 표 차이만 보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데 근데 이게 최 회장도 고비는 있더라고요. 그래요. 어떤 네. 부분이요? 어떤 고비냐 하면 이게 정관 변경을 위해서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분의 2. 그렇죠. 3분의 1을 넘을 넘어야 수 됩니다. 넘을 수 있느냐. 3분의 2면 얼마입니까? 67%죠. 예. 뭐 소액주주들이 얼마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주주총회에서는 거의 한 이 정도는 그래도 획득을 해야 소액주주들이 참석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65% 이상은 그래도 가져가야 좀 안정적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집중투표제가 도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표심이 국민연금이냐, 국민연금 그다음에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 등등 그런 소액주주들의 캐스팅 보트가 쥐고 있기 때문에 여론전이 지금 엄청 뜨겁거든요. 네. 이제 공개 매수 직전에 제가 산업부에 그때는 이제 기자로 있었는데 보도 자료가 하루에 막 몇 개씩 수십 개씩 쏟아졌습니다. 양쪽에서 지금 똑같이 그렇게 그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지금은 굉장히 여론전 양상이다. 다시. 네. 네. 맞아요. 작년에 그 한참 달아올랐을 때 아주 그냥 사실 지켜보는 입장에서 좀 쫄깃했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끝까지 양쪽 다 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그렇습니다. 상태인 것 네네. 같아요. 그럼 집중투표제 통과 가능성은 어떨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연금이랑 그다음 외국인 투자자 네. 이 투자자들이 3% 넘는 지분, 3%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결권 환산, 집중투표제 의결권 환산으로 하면 5% 정도 되거든요. 예. 이분들이 사실상 캐스팅 보트죠. 국민연금이 누구 편을 드느냐,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느 편을 드느냐.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 의결권 자문기관 ISS의 권고를 따를 확률이 한 70% 정도의 확률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예. 실제로 지난 16일인가요? 지난 16일에 그 캘퍼스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공단 거기서는 ISS의 권고를 따르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그리고 또 국민연금이 오늘 이 수탁회의를 엽니다.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를 열고 이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발표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기자들의 취재력을 한번 믿어보시면 주말까지는 알 수 있지 않을까, 향방을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캐스팅 보트들이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아직 전혀 지금 깜깜인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사실 투자자 우리 주토피아 구독자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게 그래서 주가가 뭐 어떻게 되는데 이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주가 향방은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개인적인 네. 시각에서 봤을 때는 집중 투표제가 통과되면 즉 최윤범 회장 측이 원하는 대로 집중 투표제가 통과가 되면 경영권 분쟁은 장기화되고요. 반대로 무산된다면 MBK 연합이 이사회를 장악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예. 그러면 사실상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된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겠는데 네. 아까 앵커 우리 해리 기자님께서 네. 초반에 말씀하셨다시피 이 경영권 분쟁 이슈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주가가 아직까지 80만 원대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네.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이 됐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밀릴 수가 있겠죠. 지금 경영권 분쟁 프리미엄은 아니고 경영권 분쟁 이슈가 주가에 반영된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반대로 이 집중 투표제가 통과돼서 이게 이슈가 장기화된다면 이 재료가 아직 살아있는 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이 사견을 전제로 취재해 본 걸 좀 말씀드린다면 네. MBK 쪽이 이겼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예상을 해보면 이 MBK 쪽은 최 회장에 대해서 해임하는 거의 고려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만 아직도 뭐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긴 했지만 그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장악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많이 완화되면서 경영권이 완전히 넘어가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사회의 투명성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 원아시아 투자건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데 검찰 조사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법원의 판단, 지금 가처분도 네. 이 집중투표제 도입과 관련해서 가처분 신청도 했는데 그 부분은 이기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같습니다. 저도 네. 개인적인 그런 내부적인 평가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현재로서는 집중투표제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부 우호 지분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그런 지분들도 좀 돌아설 가능성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본인들이 이길 가능성도 있다라는 일말의 희망은 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회이사가 임기가 만료되잖아요. 네. 또 이렇게 계속해서 표대결을 벌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장내 지분 매입 경쟁 같은 것들이 좀 주가 상승 재료로 계속 남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경은 선배라면 고려아연 주식을 지금 이 시점에서 네네. 살지 말지 네. 요거를 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굉장한 이 불확실성을 이걸 테이크를 하냐 마냐 약간 어떤 도박을 해보는 그런 심정으로 주식을 사고 팔지 않아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공개 매수 전에 이거를 73만 원에 샀다가 예. 그러면은 근데 공개 매수가 계속 올라갔잖아요. 쭉 끝을 모르고 올라갔었죠. 예. 근데 83만 원도 못 기다리고 제가 어머, 팔았습니다. 어머, 정말요? 네. 이 공개 매수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불안함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쫄보 투자자라면 네,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공격적 투자자라면 지금 매수 포지션도 가능하다. 네. 재료는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재료는 아직 애매하게, 살아있다. 애매하게 결론을 네. 내려보겠습니다. 투자 성향에 따라 잘 판단을 좀 해보자. 네, 이렇게 볼 수 그렇습니다.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오늘 김경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